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툴로그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아카데미물 웹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소개드린 웹툰도 있을 테고 처음 소개하는 웹툰도 있을 테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웹툰은 네크로맨서 학교의 소환 천재입니다. 100년의 전쟁 이후 천재 중에 천재로 태어난 주인공 네크로맨서 학교 키젠으로 입학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세상은 대륙의 절반을 지배하는 네크로맨서와 유일한 대적자이며 나머지 절반을 지배한 프리스트 두 세력이 대치를 누리며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작디 작은 영지 레스일의 후계자이며 아버지인 네크로맨서와 어머니인 프리스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창가에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소녀는 네크로맨서 학교인 키젠의 총장으로 주인공에게 입학 통지서를 전달하는데 그렇게 입학 전까지 부모님한테 호흡법과 흑마법을 배우고 키젠으로 향하게 됩니다. 키젠으로 가기 전 마을 랭거스틴에서 안내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지만 강도를 마주치게 되고 많은 수의 강도들에 의해 당황하고 있을 때 진짜 가이드가 나타나게 되며 순식간에 물리치는데 알고 보니 바로 총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한 다음 키젠에 가기 위해 항구로 향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배의 선두가 항구로 향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배에 탑승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고래가 나타나면서 배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주인공은 과연 키젠에 도착하여 무사히 아카데미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웹툰은 미래에서 온 연애 편지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일상을 보내던 중 7년 후 미래에서 온 연애 편지를 받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뛰어드는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은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놀고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서 불길한 꿈을 꾸게 되며 깨어나지만 뭔지 모를 편지와 함께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하는 연애 편지를 받고 설렜지만 이상한 날짜와 마지막에 불길한 말 때문에 누군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데요. 이한이 학교에 가자 모두가 수근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악령에게 몸을 빼앗긴 것과 2학년 수석을 압도적으로 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대련을 하게 되지만 몸에 남은 기억 덕분에 다시 한번 이기며 어쩌다 보니 그녀에게 가르침을 주며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 뒤로 세리아는 계속 주인공을 쫓아다녀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수렵지에서 사고가 난다는 편지의 내용이 생각났고 엠마에게 찾아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숲에 갔다가 마술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편지의 내용대로 친구들을 구하고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웹툰은 성자들이 내 제자입니다. 300년 전 세계의 멸망을 막은 무신 김연호 다시 한번 17살의 김주혁으로 환생하게 되면서 성자가 된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스토리입니다. 300년 전 멸망의 탑 주인인 바르체를 쓰러뜨리고 세계의 멸망을 멈춘 무신 김연호. 하지만 싸움의 여파로 같이 사망하게 되지만 300년 후 17살 김주혁의 몸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환생 후 그토록 원하던 게 꿀빠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알림창이 나타나며 5년 뒤 멸망의 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림창에 뜬 무구와 기억을 찾기 위해 바랄라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치르는데요. 김연호는 입학시험에서 5대 가문의 자녀들을 손쉽게 쓰러뜨리며 무사히 입학하게 됩니다. 반 배정을 받고 테스트를 위해서 오크와 구블린이 100마리가량 소환되고 주인공은 혼자 쓰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김연호는 제자였던 성자들을 찾고 5년 뒤에 있을 멸망을 막고 원하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웹툰은 입학은 괜히 해가지고입니다. 대학교 합격한 주인공이 차원의 아카데미로 소환되고 바벨탑을 목격하면서 선조들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 바벨탑에 오르는 스토리입니다. 선조의 피를 짙게 이어 언어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주인공 반유원 할아버지를 통해 선조들이 세운 바벨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처음 보는 언어로 알림창이 뜨더니 차원 아카데미의 합격 메시지를 받고 시험장으로 강제 이동됩니다. 시험장에는 눈먼 고블린이 있었고 약점과 언어의 재능을 이용해 순식간에 2마리를 해치웁니다. 그러자 상위 차원의 권능 바빌로니아 코드를 얻게 되면서 사물로부터 개념을 흡수하고 부여하는 먼치킨 능력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던전을 클리어한 뒤에 아카데미 기숙사로 이동 후에 담당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바벨탑의 존재를 실제로 목격하게 되고 선조들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함께 바벨탑을 오를 파티를 만나게 되며 인사를 나누던 중 교장 선생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압도적인 존재감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주인공만 고개를 들어 하늘 위에 눈을 쳐다봅니다. 이로 인해 첫날부터 교장 선생님과 개인 면담을 가지게 되는데 주인공은 아카데미에서 생활하며 선조들의 유산인 바벨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웹툰은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게임 속 삼류 엑스트라
악역으로 빙의된 주인공이 이야기의 끝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남는 스토리입니다. 실베니아 낙제검성이라는 게임 속 3류 엑스트라로 빙의하게 된 주인공 에드 로스테일러. 엑스트라답게 에드는 구석진 곳에서 거지가 되는 운명이었지만 미래의 편안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고인물이었던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졸업이 필수였지만 하필 기숙사에서도 쫓겨난 최악의 상태라 숲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개학까지 남은 열흘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짓고 사냥을 하며 숲에 적응할 무렵 게임 속 인물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것도 자신을 기숙사에서 쫓아낸 황녀를 만나게 됩니다. 황녀는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황녀의 통찰안을 이용해 그녀를 설득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에드는 아카데미에서 하나 둘 게임 속 인물과 만나면서 사건 사고를 겪게 되고 고인물이었던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미래와 주변의 미래를 점차 변화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히로인들을 구하며 계속해서 관계를 발전해 나갑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드는 원하던 졸업장을 취득하고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6번째 웹툰은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입니다. 후회로 점철된 채 끝나버린 삶에서 우연히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세상을 구하기 위한 로난의 모험을 담은 스토리입니다.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 끝에 거인을 쓰러뜨린 로난.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새로운 거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압도적인 위기 속 대장군 아덴샤는 로난에게 키스를 통해 어떠한 구슬을 넘겨주는데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는 10년 전, 전쟁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고향 림버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가던 중 로나는 양아치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염력 마법사 아셀을 구하게 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누나와도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 팔레온 아카데미에 진학하기 위해 아셀과 함께 숲으로 향하는데 고블린 무리를 수상하여 등록금 마련과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가던 중 인력금 무리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꿈새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환생종 연구자 바렌 교수와의 인연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새의 알까지 손에 넣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하는 로나는 과연 아카데미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7번째 웹툰은 아카데미의 천재 테이머입니다. 전생의 과로사로 인해 죽은 줄 알았지만 소설 속 악역 엑스트라인 한시아에 빙의하게 되면서 천재 테이머 인생 2회차를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인턴 수의사였던 주인공은 과로로 인해 사망하게 되며 환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생한 몸은 피폐물 소설 속 악역 엑스트라인 한시아로 빙의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카데미에서 따돌림을 받고 흑화하여 흑마법사들의 부속시설에 찾아간 비운의 시점이었는데요. 소설대로라면 흑마법사 단체는 주인공들에 의해 망하고 많은 악의 세력이며 이 과정에서 한시아는 죽게 되는데요. 그때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면서 위기 알람이 뜨게 됩니다. 기회를 틈타 도망을 치는데 그 과정에서 드래곤 해칠링을 만났는데요. 시스템을 통해 숨겨왔던 테이밍 능력을 각성하게 되며 드래곤의 힘을 이용해 흑마법사에게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목표를 두 가지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아카데미에서 조용히 살아남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무사히 아카데미를 졸업하기였습니다. 먼저 드래곤과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초급 실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마법 연습과 테이밍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와중 헬하운드를 테이밍한 소녀를 마주치게 되는데 악역 엑스트라였던 주인공 한시아는 테이밍 능력을 통해 무사히 아카데미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8번째 웹툰은 용사 동생은 아카데미 고인물입니다. 수많은 인간을 몰살한 용왕종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동료를 잃고 눈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용을 뵌 순간 아카데미 시절로 회귀하게 되면서 전생의 복수를 하는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루드 데나토스는 용왕종과의 전투로 형이었던 애시르와 수많은 동료를 잃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순백의 용왕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온 힘을 다하여 용을 베는 순간 시간은 아카데미 생도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입학식의 예전 동료였던 헤니스 아플레아와 만나게 되며 학생회장 연설이 다가왔지만 용사였던 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용사였던 형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단련장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동료였던 발락 스테로스도 만나게 됩니다. 전투 스타일 알아보기 위한 훈련을 통해 전생에 사용했던 무기를 고르던 와중 전생에서 발락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특례로 봐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급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업을 이동하던 와중 학생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뿐하게 제압하고 교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용사가 없는 이 세계에서 전생과 다른 길을 걸으려는 루드는 과연 동료들을 끝까지 지키고 용왕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9번째 웹툰은 아카데미의 검술 강사가 되었다입니다. 소설 속 조연 강신역으로 빙의하게 된 주인공.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 원작의 내용을 조금 바꾸더라도
기현을 찾아 제 몸 하나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는 스토리입니다. 반지하에 살며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사는 웹소설 작가 주인공 이민찬, 댓글창을 읽으며 한탄하던 중 코피가 나게 되는데 그 상태로 과로사로 인해 염라대왕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순서가 당첨 순서가 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소원으로 소설 속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빌게 되며 재미난 소원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부탁 2개를 더 받게 됩니다. 남은 부탁도 모두 말하며 환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설 속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1티어급 잘생긴 외모와 통장 속 3억이라는 돈을 보며 놀고 먹는 삶을 노리는데요. 먼저 헌터 학교로 출근하게 되지만 비헌터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게 됩니다. 게다가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까지 듣자 결국 명예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명예결투까지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소설 속 주인공의 기현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책은 없고 정체불명의 노인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공신법을 남긴 무림 최강자였으며 가르침을 청하지만 거절당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노인을 도발하여 결국 단전을 개방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단전이 개방된 주인공은 압도적으로 결투를 이겨버리는데요. 과연 주인공은 그토록 원하던 편안한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웹툰은 나태 공자 노력 천재 대다입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어느 검사의 꿈을 꾸게 되며 검사가 되기 위해 주인공이 노력하는 웹툰입니다. 아주 오래전 마을에 한 명의 사내가 찾아오게 되며 5년, 15년, 37년, 365일 묵묵히 검을 휘두르는 사내는 결국 검을 쥔 채 막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 나태공자.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15살까지 침실에서 잠만 자서 붙어진 별명이었는데요. 평소처럼 잠을 자려고 하지만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연무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속의 남자처럼 대검을 잡고 휘두르는데요. 그때 갑자기 하인이 나타나 멈춰 세웁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고 녹초가 되었는데요. 침대에 누워 엄청난 근육통을 겪게 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검술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검술에만 집중하는 공자를 지켜보던 방랑기사. 소년의 검술에 대한 노력을 확인한 방랑기사는 영주에게 찾아가는데요. 다름 아닌 검술관 입관 추천서를 건네게 됩니다. 이후 영주와 얘기를 나눈 주인공은 고심 끝에 검술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태공자인 주인공은 과연 검술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